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세계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화 아니면 뭐 신대륙 발견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콜럼버스를 많이 떠올리는데 근데 콜럼버스 이전에 세계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 세계화의 위기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계화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독잡설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많이 들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직독잡설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실 남궁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둘만 녹음을 하는 네. 날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뭐 요즘에 날씨도 좋고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근황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뭐 요즘 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코로나 이제 엔데믹 시작되고 다들 뭐 놀러 다니시거나 식당 맛있는 데 가시거나 진짜 요즘에 식당에 사람이 늘어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예약이 안 돼요. 저는 취재원들 이제 많이 만나야 되니까 식당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식당이 5시 아니면 예약을 못 해준다는 식당도 광문에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5시에 누가 저녁을 먹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근데 진짜 식당 잡기가 힘들어졌구나. 요즘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많이들 놀러 가고 진짜 식당도 많이 가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제 내피셜이지만 연남동이 많이 좀 그 힙한 그 기색이 사라졌고 네. 성수동이 확실히 진짜 뜨겁다.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요즘에 강남이 진짜 꽉 찼거든요.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 공실률이 거의 0%래요. 그러다 보니까들 요즘에 성수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지만 성수는 약간 강남이랑 다른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좀 더 스타트업 중심이고 좀 더 젊고 연령대도 성수가 스타트업이 은근히 많아요. 진짜 네. 많아요 요즘에. 그죠. 그리고 스타트업들 중에서 진지하게 성수의 사옥을 둘까를 고민하는 곳이 많은데 문제는 거기도 사무실이 없다. 공실이 없으니까. 공실이 없다. 사무실 자체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빈 사무실도 당연히 없고 해가지고 요즘에 성수가 진짜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성수에 맛집도 많고. 맞아요. 그 되게 길도 잘 닦아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층이잖아요 거기가 다. 유럽 감성이 네, 나지. 그런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수도 물론 연남동에서 듣고 계신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 저 합정 주민입니다. 합정동 주민. 굉장히 연남은 아니잖아요. 아예 넓은 연남동이지. 넓게 보자면 굉장히 넓죠. 너무 넓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핫플도 이제 다들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고. 맞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가본 핫플 중에 가장 핫플이 어디예요? 최근에 글쎄요. 맨날 가는 데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한번 달렸는데 전기 자전거를 탔어요. 물론. 타서 가다 보니까 행주대교를 지나서 제가 고양시에 와 있더라고요. 고양시에 와 있더라고요. 행주대교를 지나서 뭐 이렇게 올라갔어? 그냥 쭉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연이 나와요. 자연. 그냥 논밭이 나오는 그냥 논밭이 나와요. 진짜 할머니들이 나물 따고 있어요. 약간 힙하더라고 그것도. 나물 따는 게 힙하다. 진짜 거기 가면은 여기 서울 맞아? 서울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서울이 아니지. 서울이 아니에요. 약간 전신주 있고 약간 그 교회 감성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 자, 요즘 드는 생각인데 뭐 이제 책 들어가기 전에 좀 잡설 약간 더 길게를 하자면 농사 짓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나물 따시는 게 다 할머니고 할아버지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20-30년 후에는 그걸 농사를 지으실 만큼 정정하시질 않을 테니까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메워야 되는데 그럼 농사는 누가 짓지 진짜? 그 할머니들 따는 게 농사진 게 아니라 불법 채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미나리 이런 네, 거? 그냥 길가에 있는 거 따시는 불법이에요 그거 사실은. 근데 농사가 미래가 진짜 있겠다는데 청년 농업이 그쵸. 확실히 청년 농업 미래 있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저 스마트팜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거 관련된 책 그 남궁민 씨가 저한테 추천해줬잖아요. 돼지농장. 맞아요. 그거 저희가 나중에 한번 우리 그거 방송 안 했구나. 그죠? 한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성공적인 농사를 맞아요. 하신 분의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나중에 직독잡설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네, 제가 오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물론 오프닝은 제가 하긴 했지만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매번 왜냐하면 남궁 씨가 가져오는 것도 대본 쓰기 힘들고 이제 소재 고갈이 되기 맞아요. 시작했기 때문에 책이 이제 읽은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근데 재밌어 보이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제가 들고 왔는데 막 엄청 제가 읽으라고 추천을 드리기에는 되게 역사서 비슷해서 물론 이제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좀 흥미롭겠다라고 딱 해서 직독잡설로 듣기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설을 해보기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맞아. 해서 고른 책입니다. 책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책 이름이 천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제목이 The Year 1000. 그러니까 1000년 전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00년. 네, 기원 후 1000년이고 한국어로 옮기니까 1000년 하면은 좀 어색하니까 그 부제가 붙더라고요. 1000년 세계가 처음 연결됐을 때. 이거 부제까지 해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책 그러니까요. 그냥 1000년이면은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딱 붙으니까 의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왜 붙으면은 세계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약간 네. 좀 이미지가 뭐 세계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세계화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화와 관련된 책인데, 그러니까 저자가 발레리 한센 교수라고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예요. 역사 교수님이시네요. 그래서 중국사랑 세계사, 문명 교류사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 문명 교류라는 게 어쨌든 세계화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 문명이랑 B 문명을 네. 어떻게 교류했나는 건데 뭐 그거를 그냥 책으로 쭉쭉쭉쭉 써 내리신 거예요. A 문명이랑 B 문명이랑 어떻게 교류를 하게 됐냐. 네. 근데 그게 초점이 1000년, 기원 후 1000년에 맞춰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책 내용이 그러니까 기원 후 1000년의 세계가 만났다는 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명 교류가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가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신대륙 발견이 콜럼버스니까. 근데 콜럼버스가 미국에 간 게 1492년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가 물론 이제 우리가 직독잡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과거 시기가 맞아요. 1400년대, 1500년대가 저희가 대항해 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삼강무역이 이루어지고 맞아요. 포르투갈이 막 여기저기 많이 네. 다니고. 근데 지금 이 1000년이라고 발레리안 센 교수가 얘기했던 1000년은 1400이나 1500년대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통설은 15세기부터 세계화가 시작됐다. 보통 그때부터 세계사가 시작됐다고 가르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것보다 무려 500년이나 앞서서 세계화가 시작됐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독잡설 아까 앞서 우리가 많이 했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송나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뭐 중국화나 일본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고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근현대사 요즘 한국사라 그러나? 아닌가? 요즘 근현대사 네. 역사?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근현대사였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이나 송나라 얘기를 하면은 되게 발달된 무역 국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송나라가 천이 아니라 저기 900년대부터 1200년? 1200년까지 그때 있었어가지고 그때 화약 만들고 종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학교에서 배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송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송나라를 배운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 왜? 왜죠? 왜냐면은 세계사는 보통 콜럼버스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도 배웠던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열었다는 시기인 거고 송나라는 약간 그냥 그런 짱짱 잘 나가는 나라가 있었다 정도 느낌? 그때 나치판 발명하고 화약 그게 발명하고 세계화가 아니라 산업화가 될 뻔했다. 그죠.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세계화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산업화가 그 세계화가 가능했으니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아라비아 상인들이랑 뭐 교류를 하면서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교류가 얘기를 할 그때부터 텐데 있었다고 우리도 배우긴 했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때 제가 학교에서도 기억이 나요. 그때 뭐 무역을 했었다. 그리고 나침판이 발명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항해를 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이 책에서 계속 콜럼버스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책 뭐 서평 같은 거 읽어봐도 콜럼버스 이전에 1000년 기원 후 1000년부터 세계화가 일어났다 이런 거를 서평으로 달고 나온 책인데, 그게 서양에서는 콜럼버스가 아무래도 세계화의 기점이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통설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세계화가 기점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책 아니냐. 콜럼버스도 별거 아니다. 네. 근데 약간 그 콜럼버스가 우리 어렸을 때는 엄청 대단한 사람 배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뭐 실제로 대단하죠 사실은. 그리고 그 계란 거꾸로 세운 걸로도 유명하고 그 계란 머리를 깨가지고 계란을 나는 세웠다고. 그쵸. 그것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한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군요 이 책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반론을 제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 이제 읽기 전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항해 기술 측면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막 진짜 그 유럽에서 미국 대륙까지 건너가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그 사이에 뭐 항해 기술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식량 조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비타민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때 기술 실력이 1000년에 그게 되느냐. 그 15세기 되니까 그때 한 거 아니냐 싶은데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약간 콜럼버스가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책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콜럼버스가 좀 과대평가된 면이 있는 건가 싶은 게 그 전에 세계화 그렇게 오랫동안 항해를 해서 세계화를 한 게 유럽인이 시작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 바스코다가마, 마젤란 이런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계화를 시작했다고 배우는데 그 유럽인들이 세계화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사람들, 그 기원 후 1000년 전 사람들이 세계화를 시작했다. 그 우리가 배우기로는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가 엄청 항해 선진국이어서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어서 그런 데가 제일 먼저 했다고 배웠는데 제 기억에는 그런 기술을 또 갖고 있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송나라 아까 되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송나라도 송나라인데 1000년 전에 이미 그 우리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잖아요.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북유럽 있는 거기에 있는 바이킹들이 캐나다나 미국 본토에 있는 곳에 잠시 정착하거나 한 몇 년 살다가 이렇게 오고 몇 년도쯤에 간대요 그게 1000년도 전후로 해서 그때가 딱 1000년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기원 후 1000년. 그리고 그때 무렵에 이제 뭐 저기 스칸디나비아 그 사람들은 바이킹이죠. 그 바이킹들뿐만이 아니라 그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는 좀 아프리카 쪽이긴 한데 그 말레이시아 이쪽 부근 상인들도 교류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폴리네시아 국가들이랑 교류를 했었다는 건데. 폴리네시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폴리네시아가 그 저기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 그 되게 그 파푸아뉴기니 그쪽 부근들을 다 통칭해서 폴리네시아라고 하거든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 네, 그러니까 오세아니아랑 그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부분들을 통칭해서 근데 거기에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교류를 했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도 동아프리카에서도 무려 이미 남태평양 쪽이랑 교류를 했다. 남태평양이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랑 이미 교류를 했다. 그러니까 뭐 뉴질랜드 통가 이런 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지구 반대편에 간 거네 이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뭐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디즈니 영화 중에 모아나 있죠. 모아나 뭔지 알아요? 그 물 많이 나오는 디즈니 안 봤구나. 아니 저 안 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모아나를 안 보지? 명작인가요? 아니 뭐 다 봐야 되니까 디즈니 애니는 보려고 아니요 하면은. 뭐 그게 그 옴니버스라서 그냥 하나만 봐도 돼요. 근데 모아나를 안 봤구나. 안 봤는데. 진짜 이러면은 저기 아니, 대화가 안 되는데 알죠. 오늘? 뭔진 알죠. 근데 그게 약간 하와이 원주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럼 뉴질랜드 마오리족 느낌이 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거리 항해 기술이 있었대요. 근데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간 첫 번째 장거리 항해가 7,000km 정도? 그러니까 거리가 뭐 직선 거리인지 항해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400년 전에 이미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그 폴리네시아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긴 항해 거리가 6,500km. 이미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거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나룻배 타고 다니던 시절에도 주로 연안 항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쪽에 묻이 보이는 데를 이렇게 통통 튀어가듯이 이렇게 며칠 갔다가 정박했다가 며칠 갔다 정박했다 하면서는 뭐 지중해 한 바퀴 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저거잖아요. 망망대해를 그냥 이렇게 몇십일 동안 가로지른 항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콜럼버스가 그거를 우리 인식은 처음 했다고 알고 있는 건데 알고 보면은
남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만큼의 항해가 이미 있었다. 이미 그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양을 가로질 수 있다는 건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었다는 거고. 그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그게 무려 500년 앞서서 있었다. 400년, 500년이 이미 앞서서 기원 후 1000년쯤에 그냥 그렇게 다 돼 있었다. 모르는 저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이 이제 움직이려면 그거잖아요. 그냥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증기 엔진을 산업화 이후에 뭐 사용했든 네. 지금처럼 뭐 LNG나 석유를 쓰던 그래야 네.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엔진이 없었으니까 해류나 바람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류라는 게 물이 움직이는 그 길이잖아요. 네. 일정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해류가 이게 바닷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해류가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물이 흐르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근데 바람은 계절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물론 이제 콜럼버스도 그걸 사용했을 거예요. 포르투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바스코다마 이런 사람들도 해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흐르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이렇게 흐르는구나. 바람은 이 여름 시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고 네. 이쪽 방향으로 불고 했을 텐데 그걸 이미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기술이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바람을 알았다 이미. 바람길을 다 알고 해류길을 다 알았다. 제갈량이 몇 년도 사람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갈량이 한 5, 600년대 사람 아닌가? 아니 왜냐면은 동남풍을 예측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삼국지가 나온다고. AD 181년 사람이야. 181년. 네. 그러니까 바람은 알 수밖에 없다. 바람은 알 수밖에 없겠죠. 살다 보면 알잖아 그 지역 주민들은. 근데 이제 그 먼 바다에 그쵸. 그러니까 먼 바다의 바람 흐름까지는 알 수가 없었을 텐데 그걸 알았다는 거지. 해류도 마찬가지고. 그럼 해류랑 그걸 알았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멀리 탔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유럽인들만 그런 걸 알았던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도 해류나 이런 거 알았는데. 근데 뭐하러 그렇게 길게 항해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그렇게 항해를 할 만한 충분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지. 할 수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으니까 기술이 있으면은 써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유가 있어야 기술을 개발하겠죠. 이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되게 자세히 설명은 나오지는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위험. 이라고 나와요. 그래요? 환경적인 위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책 그 주변을 찾아봐도 이게 뭔 환경적인 위기라고. 환경적인 위기가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 당시에 뭐 지구 온난화가 있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폴리네시아는 화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려고 먼 거리로 가가지고 화산이 없는 곳이나 아니면 뭐 장거리 항해를 하면은 그 폴리네시아 지역들은 다 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렇게 뭐 장거리 항해가 발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화산이 많이 이건 제 순전히 추측이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환경적인 뭐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니 이 교수님은 그러면 환경적인 이유라고 해놓고 자기가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딱 한 줄이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책을. 몰라요. 일단 제가 근데 그 앞뒤로 문맥을 찾아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이건 제 추측이고. 이게 예일대 교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부터 말하는 거지만 뭐 하버드대 교수님, 그 샌델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알아서 넘어가야 되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항상 책 읽으면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추측한데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화산 폭발하면 내 일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태워서 나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적인 얘기 그러면 먼 거리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잘 도와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그 환경적이란 게 엘니뇨 우리가 라니냐 엘니뇨 얘기를 했었잖아요. 직독잡설에서 했었죠. 저희 그게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가 그 남태평양의 해류인데 그 지도를 보면은 호주가 있고 저 멀리에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호주에서 남아메리카로 가는 해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해류인데 얘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너무
약하면은 그러니까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약하면 엘니뇨가 돼서 너무 더워지고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해류가 가게 되고 밑에서 그러니까 올라온 애들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러니까 걔네가 잘 안 올라오면 너무 더워진대요. 그래서 그 엘니뇨 아기 예수란 뜻인데 왜 아기 예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가 너무 세게 올라오면 너무 바닷물이 차가워져서 양쪽이 춥고 건조해진다. 이게 라니냐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건 그쵸. 그러니까 그런 해류나 바람 같은 이제 환경적인 그 되게 센 바람과 센 해류가 생기니까 네. 그거를 타고 가면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해류가 큰 해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좀 무대가 지금 남태평양 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폴리네시아.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저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서양으로 세계화가 시작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태평양을 통한 세계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남태평양도 그렇고 사실 이게 되게 그 유럽 빼고는 다 세계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게 책에서 소개를 하는 것들이 그 아까 말했던 바이킹, 네. 바이킹들도 그러니까 미국 대륙으로 갈 만큼 했고 송나라도 중국 얘기가 나중에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나와요. 그래서 중국도 세계화가 일어나고 아랍도 세계화가 일어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이랑 아라비아 상인들이 교류를 했으니까. 그래서 유럽이 사실 먼저 세계화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폴리네시아도 분명히 세계화가 일어났다. 야, 그러니까 폴리네시아도 했어. 네가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읽으면은 약간 좀 그때 당시에 정말 세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었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연적 환경이라고 넘어간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이분은 폴리네시아인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례 중에 하나를 폴리네시아다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했냐라는 건 뭐 엄청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만큼 기술도 그 사람들이 있었다. 유럽 뭐 콜럼버스 얘네들 막 엄청 큰 배를 가지고 아메리카를 건넜다가 하는데 그런 기술을 예전에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배예요. 근데 내가 모아나를 안 봤다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 모아나 보신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 디즈니 영화예요. 안 본 사람 훨씬 많죠.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거 되게 노래도 좋아. 노래도 좋은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예고도 봤어요. 저는 예고도 봤는데 그 배의 모양이 카누인데 카누를 우리가 보통 뭐 통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통짜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카누잖아요. 근데 그 카누를 이 긴 막대기로 이렇게 양쪽에 소금장수처럼 맞아요. 우리 그 이렇게 바구니 지는 그런 것처럼 양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날개가 있죠. 그 카누를 날개 삼아서 양쪽에 묶고 그 가운데에 큰 판자를 얹어 놓으면은 되게 안정적인 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게 있어요. 인류의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조상들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맞아요. 인류 그 왜 고인류학 같은 경우 보통 몇만 년 단위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거 하나 이거 1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류의 호모사피스의 두뇌는 1000년 전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우리랑 지금 다를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는 거의 같은 몸이기 때문에 성능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 똑같은 스마트폰 수준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옛날 조상들이라고 하면 바보로 알잖아요, 완전히. 근데 사실 뭐 그 맞을 수 있죠. 왜냐면 어느 면에서는 제가 양자 물리학을 아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뭔지를 아는 이유는 그냥 우리 선조들이 있기 덕분이잖아요, 사실.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지적 수준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술이 아직 뭐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지적 수준은 똑같다는 거죠. 아니 그 보면은 뗏목 되면은 옆에 균형 맞춰주면 뜰 듯?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더 물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더 안정적이라는 게 왜냐면 카누는 누가 카누를 타고 뭐 6,500km를 항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카누를 양쪽에 달면은 배가 커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훨씬 더 그러니까 뒤집히지가 않잖아요. 카누는 물자는 차치하고서도 그냥 왜 우리 그 래프팅 해보신 적 있어요? 해봤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난 안 해봤는데. 저 그런 거 좋아. 근데 그거 미친 듯이 뒤집히잖아요. 그죠?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조들만도 못한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옆에 그걸 달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래프팅은 스포츠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양쪽에 달면은
되게 길게 안정적으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LPG 선 뭐 그쵸.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되게 튼튼하고 그 강력한 그거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해류에 좀 취약한 점은 있긴 있겠지만 왜냐면 그쵸. 파도가 한번 덮치면 망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래도 해류를 잘 타면은 되게 장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상님들 천년 전 조상님들을 만만하게 보니까 이런 기술인 없을 거야 하고선 무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게 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게 기록이 이제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항상 유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쵸. 기록을 해둬도 없어지기도 하고 구존으로 내려오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다 단절이 되고 지금에서야 이제 뭐 유럽 중심적으로 사고를 사람들이 하니까 아 콜럼버스가 짱이다라고 그쵸. 생각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되게 장거리로 항해를 하면서 물자가 이동을 하고 뭐 발견을 하고 그 기록도 다 남아 있대요. 그게 책에 다 뭐 먼 뭐 폴리네시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뭐 그쵸. 아랍 상인들이나 그런 게 다 뭐 저기 뭐 중국 고서에도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간과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그런 거잖아요. 떡밥 유명한 음모론 중에 고문명 뭐 고대 초고대 문명설 이런 거잖아요. 초고대 문명. 그러니까 완전 고대에 지금 인류 수준의 엄청난 기술이 있는 문명이 있었다. 음모론이야. 음모론으로. 근데 그게 망하고 인류가 리셋된 게 이집트 문명으로 시작된 거다. 그래서 그들이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다. 이게 초고대 문명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 그거예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거 누가 약간 미국인들이 만든 유럽에서 이게 시작됐을 거야. 아 그래요? 아틀란티스 이런 떡밥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집트 전에 뭐 더 지금보다 뛰어난 문명이 있었는데 그 망하고 잔해를 모아 시작된 게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반박한 역사학자가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건방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인류가 그런 거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었을 거야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집트 때 그 임신 테스트가 있었던 거 알아요? 진짜요? 네. 아 그거 뭔지 알겠다. 오줌을 무슨 그 보리에다가 소변을 봐서 맞아. 싹이 나면은 임신을 한 거고 안 나면 임신을 안 한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미개한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하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는데 그게 보리가 만나면 싹을 발화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확도가 꽤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상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축적된 지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고력이란 건 똑같다 인간이랑.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남태평양 항해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게 그냥 좀 약간 뭔가 유럽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거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백인 빼고는 그런 거 했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막 콜럼버스가 최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책을 써서 알려줘야지 이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좀 웃기긴 한데 근데 뭐 그죠.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그럼 사람들이 왜 항해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폴리네시아는 제가 뭐 얘기를 했듯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적인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장거리 항해를 하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콜럼버스도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좀 막 그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중국에서 향신료, 후추 이런 거를 가져오겠다 하고 시작한 게 항해인데 인도, 중국 가겠다고 한번. 근데 이제 뭐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폴리네시아는 약간 환경적인 위기일 수도 있는데 따지자면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그런 뭐 아랍 상인들이나 송나라나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한 부족이 있어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이랑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바다 건너가지고 진짜 먼 거리를 항해할 유인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 중에서도 약간 농사랑
이제 농사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농사요? 농사는 집에서 그냥 한 곳에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농사를 미친 듯이 지으면은 네. 잉여 농산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돈을 벌면은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부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화폐보다는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 쌀, 농산물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 그런 잉여 농산물이 쌓여가지고 네. 이거를 교환을 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저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쵸. 뭐 이거를 내가 미친 듯이 쌓아둔다고 그게 물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교역을 하는 게 이득인데 이게 그런 문명의 발전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상인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환하는 걸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농부한테 내가 이거를 주고 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모피 같은 걸 줄게. 그 대신 쌀을 줘. 네. 그리고 이 쌀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 쌀 저기에서 되게 맛있는 쌀이야 이러면서 모피 두 개한테 그러니까 모피 2개를 나한테 주면 내가 이 쌀을 줄게 하면서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게 상인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대항해 시대의 약간 서구의 개념? 그러니까 네. 대항해 시대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유럽인 빼고는 다 아는 건데 그지? 자기들끼리만 와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놀라는 건데 그 보통 무슬림이 번창한 걸 한 700년대 정도로 보는데 그때 이제 아마 그때가 맞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슬람이 최신 종교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슬람이. 네, 주요 종교 중에 최고 어려요. 그렇겠죠, 맞아요. 700년대 정도일 거예요. 그랬는데 이슬람이 엄청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상인의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정말 그 상인들이 만든 종교. 왜냐면은 이슬람이 발현된 데가 아랍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뭐 생산을 하기보단 내내 그냥 교역을 해주거든. 왜냐면 위치가 좋거든. 그러니까 위치는 엄청 좋아. 이게 사거리 한가운데인데 아무것도 나는 건 없어요. 그 땅에서 별로. 그러니까 인도, 뭐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교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게 이슬람교인 거예요. 상인들이 선택을 한 게 이슬람교다. 상인들에 딱 맞는 거예요, 뭔가. 근데 그게 이슬람교 그 한창 제일 잘 나갈 때가 북아프리카 다 점령하고 인도 정도까지 다 점령하고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슬람이 빨리 퍼진 이유가 상인들의 일종의 이게 프로토콜이 된 거야. 이 무슬림 이 종교가. 그러니까 상인들끼리는 이게 제일 잘 맞는 시스템 운영체계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랍의 상인들이 퍼트린 종교니까.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상인들한테는 그거 믿으면은 교역하기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시 비슷한 거지. 왜냐면 너랑 그쵸, 나랑 같은 그쵸. 종교라야지 뭐 하나라도 더 주거나 그런 거죠. 아니면 더 싸게 주거나 그럴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종교 형제가 되면은 거래하기 쉬워지니까. 그럼 그 말은 700년대 전후에 그 이슬람 제국 정도는 세계화가 됐다 이미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럽인들만 모르는? 그러니까요. 유럽인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물론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뭐 이슬람이나 폴리네시아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물론 이제 그 아까 일반론적인 뭐 잉여 농산물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인구 발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구 발전이란 게 뭐예요? 인구 발전이란 게 어쨌든 그 농산물을 기반으로 식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먹을 게 생존이 담보가 되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가 번창을 한다. 네. 라고 해서 그게 뭐 잉여 농산 그 곡물화라고 할 텐데 그거를 어느 역사학자가 그걸 곡물화 그러니까 곡물을 기반으로 문명이 발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곡물화를 바탕으로 무역도 늘어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역을 할 만한 충분한 기술이 있었다. 그 정도 시기의 인류에게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돌아다닐 요인이 있었다. 근데 이걸 마치 유럽인들은 그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대양 항해가 안 되는 것처럼 알고 있거나 그런 식의 세계관이 퍼져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꼭 무역만
그렇게 뭐 탐험을 해야 할 이유가 그쵸. 있었나 싶기는 한 게 뭐 대동여지도 같은 거 만든 거 보면은 그냥 탐험을 맞아요. 네, 욕구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유력하다 생각하는 게 저 그 자전거 타다가 고양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냥 사람은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이 호모 사피엔스는 네. 그냥 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치.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 아저씨가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뭐 물론 바쁘셨겠지만 그분도 나무 많고 시간 많고 그죠. 널린 건 바다밖에 없으면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났다? 한번 나가보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대회도 해볼 거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섬까지 한번 가보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스포츠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우리 왜 어르신들도 그 등산하시는 거 보면은 네. 끝없이 올라가시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경제적인 요인만 있었을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계화 자체가 본능일 수 있다. 맞아요.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본능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문명이랑 교류를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부족 근처와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바다가 크게 펼쳐져 있으면은 네. 그냥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는 호기심도 분명히 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마인크래프트란 게임이 있는데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그 세계를 만드는 게임인데 음. 그거는 끝을 가는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세상의 끝. 네, 근데 마인크래프트란 게임의 그 세계에서 끝은 뭐 무슨 그 컴퓨터 용어인데 아무튼 뭐 며칠 동안 가야지 뭐 볼 수 있나 없나 수준인데 그 사람이 결국 끝을 봤다 그러나? 세상의 끝을. 네, 그 마인크래프트 끝을 봤다고 하는데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무한에 가깝다는 설정인데 그걸 도전하는 사람이 확실히 있고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 자체는 풀어놓으면 그걸 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지.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폴리네시 아저씨가 막 카누 타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하고서는 오지 않았을까. 이거 직독잡설 시즌 1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종차별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crazy white man thing이라는 네. 그 말이 있거든요. 기억나요?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crazy white man thing이라고 되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그 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뭐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했나? 저도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약간 어떤 애가 미친 짓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쿠르 같은 거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야 쟤 뭐해? 그러면 쟤 he's doing a crazy white man thing. 근데 그게 그 말 속에 들은 게 왜 인종차별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백인들이 미친 짓을 해서 약간 발전시킨다 새 인류 문명을. 왜냐하면 되게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고 안 할 것 같은 거를 해서 그쵸. 새로운 발견을 한다. 딱 이미지가 떠오르네. 그 얌전한 아시아인들은 뭐 세상을 발전시킨 것도 없는데 우리의 그 와인맨들이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 뭐 그 비 올 때 한여 시켜가지고선가 그 연날려가지고 피레침 뭐 번개 맞았다고 했나? 그죠. 뭐 그런 거 한다고 배우잖아 어렸을 때. 맞아요. 뭐 과학 실험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무슨 그 비 오는 날 연을 날리면서 피레침의 원리를 뭐 깨우친 벤저민 프랭클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 보면 마치 실험은 백인들만 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중국이 화약을 1등으로 개발했잖아요. 송나라 때. 네. 그래서 중국 어떤 아저씨 중에 달을 가겠다고 해서 뭔지 알 것 같다. 달을 가겠다고 해서 진짜 이거 실화거든요. 네. 화약을 다 연구를 해서 의자 밑에다가 그 화약을 달아서 로켓을 점화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의 기록상으로는 그 이후 땡땡씨의 흔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1000년 전에 달에 가고 싶어서 로켓을 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검색하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달 탐험 도전가인 거야. 그 사람은. 그치. 물론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어디 뭐 제 생각에 옛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뭐 투석기에다가 노예를 실어가지고 쏴본다든지.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을 거야. 인간들은 했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적 능력은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그대로다라는 얘기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치. 욕구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만약에 우리가 내일 5,000년 전으로 갑자기 돌아가서 통신망이 있다는 가정하에 스마트폰 주면 하는 짓 똑같을걸요?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고 나무 위키 보고. 맞아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세계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1000년이라는 것도 이제 더 검증이 되니까 1000년이겠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세계화를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일부에서 딱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네. 약간 콜럼버스 이전에 사람들이 세계화를 시도했고 그게 1000년쯤이다. 이게 약간 이 교수님이 한센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다라는 거죠. 아, 그 생각났다. 그 우주 가려고 했던 남자. 완후의 완후. 완후 이름이 네. 완후예요. 완후라는 분이고 쿵푸 팬더인가도 나왔다는 거. 맞아요. 쿵푸 팬더 저 기억이 나요. 그 의자에 로켓 달린 사람. 예. 쿵푸 아니 그 뭐야 저기 그 팬더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아. 포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아빠가 닭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그 의자 밑에 화약을 붙여주는 그런 거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 되게 밈으로도 근데 활용을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에 있는 크레이터 중에 이름이 하나가 완후예요. 아 그래요? 네, 달아줬대요. 좋으시겠네. 그러니까 뭔가 감동적이잖아요. 물론 완후님은 좀 뭐 산산조각 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해. 그래 비슷하죠. 원래 그 역사는 말년에 탄생하잖아요. 그 부대 레전드는 항상 말년병장들이 남기잖아요. 그죠. 시간이 너무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콜럼버스 이전에 세계화가 일어났고 그 세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항해를 뭐 하거나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있었다. 그렇죠. 백인들만 한 건 절대 아니다. 그게 일단 제가 일부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이 책의 메시지고 네. 시간이 어쨌든 어느 정도 돼서 2부에서 뵈야 될 것 같은데 2부에서는 조금 더 그 책 내용에서 벗어나서 그냥 세계화 자체 요즘 세계화가 화두니까 그런 거랑 좀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남은 세계화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